민족문화연구회 제6회 창립 기념식 및 8.15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족문화연구회 행사국장을 맡게 된 최규리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특히 멀리 지방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입인데요. 제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만큼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 행사 진행에 있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복 80년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안중근 선생님의 먹글씨 유묵 장탄일성 선조 일본, 그 먹글씨가 광복 80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뉴스에서 접했는데요. 특히 광복절 특사로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님도 출소한 장면을 저희가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두 기쁘시죠? 오늘 경축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의 함성과 의의를 되새기며 항일 정신과 저희 문학 정신, 작가 정신을 가지고 저희 문학연구회가, 민족문학연구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순서에 나와 있듯이 일부 기념식을 진행한 후에 친일문학상 폐지 서명을 받고요. 독립운동 기림 취집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자리를 옮겨서 저녁 식사와 각 국장님들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먼저 묵념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순국 선열 및 앞서가신 문인들에 대한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다음 순서로 저희 민족문학연구회 창립 6주년 격려 말씀을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시며 문학평론가이신 임헌영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금년 8.15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기쁠 거예요. 잘못됐으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아마 감옥에 갔을 건데 몇 번 기회되실 거고 쫓기거나 수혜 받으실 텐데 여러분 아마 다 기쁘실 거예요. 저도 각별합니다. 금년 80년 8.15를 만난 기분이.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조문기 이사장께서 그 국영화 폭파 이후도 조문기 이사장님께서 광복절 때 독재정권 밑에서 모든 기념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나도 못 갔어요. 연구소 소장 광복절 기념식 때 오라고 하는 정권도 있거든요. 일부 정권에서. 근데 안 가요, 이 영감이. 왜 안 가냐 그랬더니만은 식장에 가면은 7~8일 길거린다. 광복 이런 게 아니다. 실제 저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지금도. 8.15 이렇게 쓰지. 8.15 80년 이렇게 쓰지. 광복 이렇게 안 써요. 원래 8.15 맞았을 때는 해방이었어요. 해방절. 해방은 노래. 노래 제부터 해방 노래예요. 그런 걸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1948년부터 지금
제공보가 작성한 흑다시 만져보자 메가리 없는 그 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전 곡은 전부 금지곡이 되고 아마 그런 걸 문화를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시 원래 대박 노래 찾아야 돼요. 찾는 게 민족문화 연구회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금년에는 그래도 기쁜 해니까 올해를 계기로 해서 지금 명문제 교수님께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 연구회도 한 세대 교체를 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다 맡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젊은 분들이 맡았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젊은이들답게 새로운 과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배워야 게 많아요. 그중에 배워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뭐냐? 실용주의적인 정치, 실용주의적인 문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입니다. 실용적이고 통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는 막 그냥 친파 청산 여기에 너무 명을 했는데 이제는 청산 플러스 알파는 뭐냐? 여러분 워낙에 독자들과 공조석이 많도록 만드는 것 이게 민족문화연구회가 올해부터 할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즐겁게 40년 자리로를 환희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재밌게 보내주십시오. 강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10 만세운동 유족회 회장이신 황선건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만세 운동 유족회장을 맡고 있는 황선건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문학연구회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 항일문학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는 웹자보를 제가 우연히 보고 저 혼자서 찾아갔더랬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조직을 만드신 분이 또 이만영 선생님이 대장님으로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걸 보고 무척도 감동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항일 독립운동 역사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게 3년 전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우리 여기 계신 이만희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라 격려하시고 특별히 저를 참 어여삐 여기셔서 많이 제가 단체 활동하는데 도와주셔서 올해는 우리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100년 만에 바로 이 담넘어 서점연구 역사관에서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민족문학연구회가 6년 전에 창립을 할 때 몇 가지의 그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그 첫째가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대한 그 가치를 계승하겠다, 민주주의를. 두 번째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민족통일에 관한 과업을 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저희 60만세 운동 유족회와 우리 항일운동 역사운동 단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하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6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8.15 80주년에 내변서역을 척결하는 그런 자리에 같이 뜻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기쁜 날에 저희가 성명서를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을 위해서 동윤숙 회원 사무국장님, 김훈기 편집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명서 친일문인 기념 문학상을 폐지하라. 한국 근대문학의 음습한 구석자리에 친일문학이라고 하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미화 찬양하고 전쟁 동원을 선전선동했던 구역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친일문학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한 행위가 아니라 제 민족을 침략 전쟁의 소모품으로 희생하게 만든 반민족적, 반인도적 전쟁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필부국으로 천황에 충성했던 친일문인들은 해방 80년이 넘도록 단 한 사람도 단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 문단의 주류로 자리잡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반민족 범죄자들은 세상은 가려지고 문학의 이름 아래 친일문학상은 최고의 원리를 자랑하는 한국문학계의 명예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제 나라의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사표로 삼는 기이한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족의 염원인 친일파 청산을 위해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반민족 팽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만일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일제에 부역한 문인들이 온전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단죄를 모면한 친일문인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한술 젖어 과거에 불가피했던 친일 행적 때문에 문학적 자산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뻔뻔한 주장을 폈다. 게다가 그들의 작품들은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위상을 확보했다. 나아가 그들이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문학상이 편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친일 문인과 그를 기리는 기념 사업에 대한 반대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친일 문학의 상징적 존재인 서정주가 죽은 이듬해인 2001년 미당 문학상 제정이 추진되자 대표적인 진보 문학인 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유명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단 권력은 용서와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서정주를 용인했다. 200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실천문학이 공동으로 친일문인 42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일체의 기념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우리 민족문학연구회는 창립 때부터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에 심혈을 기울여 그 결과 미당문학상과 팔봉비평문학상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마디로 친일문학 기념문학상은 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예술의 영역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친일문학이 우리 정신사에 미친 악영향이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항일 독립투쟁과 반독재 민주화 운동, 민중문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 문학이 더 이상 친일 문학으로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친일 문인 기념문학상 폐지하라. 2. 친일문학상을 주관하는 모든 언론사, 단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친일문학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3. 한국 문학의 미래와 참다운 문학 정신을 위해 문학인들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친일 문학상 심사와 수상을 단연코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연구회. 제가 그 밑에 이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웬 말이냐 요거를 3번 선창을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복 80년의 친일 문학상 웬 말이냐? 항일문학 바로 세워 통일문학 꽃피우자. 뉴라이트 청산하여 민족문학 정립하자. 일제부역 친일자법 교과서에서 추방하자. 내란 세력 발본색원 한반도 통일 앞당기자. 감사합니다. 어찌나 네, 성량이 좋으시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신앙송으로 날씨 덥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앙송 자작시와 이제 낭독이 있는데요. 먼저 김자연 시인님 나오셔서 자작시 우리는 간다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간다가 저기 조선일보 폐간 때문에 먼저 올 80주년을 예상하고 썼던 시예요. 3월인가 4월에. 그래서 오늘로는 조금 맞지 않아서 새로이 오늘에 맞는 시를 좀 새로 작성했습니다. 80년 걸어온 광복, 새로 쓰는 한미 외교사 김자현.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방위분담금 100억 불 내야 한다. 조폭의 나라, 조폭 우두머리가 언론을 앞세워 떡밥을 던지고 있다. 떡밥을 물면 안 돼. 무조건 침묵이다. 예전의 독재 정권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게 하시죠. 그렇다 마다요.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죠.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건 아니죠. 미국이 하는 말은 모두 맞습니다. 굽실굽실 과부집 대동편이라도 내서 미국이 내라는 건 뭐든지 대령합지요. 골프장 자동차를 운전할까요? 세단의 문을 열어드릴까요? 우리들 병사를 어느 전쟁터로 보내드릴까요? 국민의 고혈을 짜서라도 미국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할 일 있죠. 다음은 무엇을 할 틀까요? 그들에게 벌어지라고 불리면서 우리들 대표들은 미국 앞에서만 서면 개미만도 못하게 작아졌다. 그러나 1945년 광복절 게다짜 끌며 대한해협 건너가던 외놈이 양기총 들고와 해방이를 총으로 쐈다. 그리고 2025년 80년을 걸어온 광복 기사 회생하는 국무회의. 주한미군 주둔 유지비 누가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럼 방위분담금 오히려 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활비, 전기료, 수도세도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평택기지 건설 16조도 우리가 냈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태지역 방위를 위해서지요. 대중국 견제,
대러시아 견제, 대북한 견제이지요. 그럼 우리가 주둔 뒤 말하자면 임대료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분담금 재협상은 없는 겁니다. 무척주 대한민국의 뼈를 찔러넣는 최고의 집도의 대수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무장된 국민 주권의 수술대 위에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박희정 시인님 카메라 열심히 영상 찍어주시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봉사에 저희가 고마운 마음을 지금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작시는 저희가 인쇄한 것이 아니고 다시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한 것이 아닌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제목은 가난한 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이고, 작은 부제로 한국의 분단이 없었다면 전쟁은 생각할 수 없었다. 커밍스의 말을 송광성 선생님의 미군 점령 4년사라는 책 417쪽에서 제가 보고 작은 부제로 삼았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가난한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간다. 민중이 빛의 혁명으로 꽃피운 대한민국을 광복 80주년에 다시 한번 짚어본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세운 조선인민공화국. 미국은 우리의 최초 공화국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분쇄시키고 파괴해버렸다. 이 땅의 자주민주 통일 염원을 짓밟은 그 시점이 미군이 주둔하기 전이었다. 이승만 정권을 앞세워 항일 민족주의 혁명 세력을 무참히 제거한 미군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위원회를 파괴하고 노동자, 농민을 군홧발로 짓이겼다. 해방자를 사칭한 통일해방군 미국, 해방이라는 기쁨의 언어로 흰옷 입은 천사 우리 민중의 간절함을 호도시켰다. 일제보다 더 악랄한 제국주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 천년이 넘도록 내전 없이 하나의 국가를 유지해온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미국은 미군정의 주둔이 남북 통일을 회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금까지 스스로 증명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리품으로 챙긴 대한민국을 종속 변수로 만든 세월 80년.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은 미국이 이승만의 북침 도발을 저지시키려고 그어놓은 NLL에서 윤석열은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 미국이 만든 반공법, 미 군정에서 태동한 검찰권을 휘두르며 이재명과 조국을 사법살인한 윤석열은 영구 집권을 꿈꾸며 조봉암을 사법살인한 이승만과 똑 닮았다. 그러나 민중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한 K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의 명령에 불복해 경무국으로 총구를 돌린 4.19 때의 계엄군이 있었고, 윤석열의 명령에 불복해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머리를 조아린 12.3 때의 계엄군이 있었다. 세계 역사의 강물에 뒤섞여 흐르며 한반도 역사가 몸을 비튼다. 세계 민감 국가로 지정, 국가 손실 900조, 경제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 대한민국은 이제 야당 대표를 사법살인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친일파 윤석열과 그 세력을 몰아내고 엘리트, 재벌, 권력가, 모피아 계층이 피 빨아먹는 민주주의를 민족혼으로 지키려 한다. 이 모든 추동의 원천은 미국이 군점령 4년간 구축해 놓은 체제에서 외세의 간섭에 목숨 바쳐 항거한 항일 독립혁명가를 앞세운 거대한 물줄기 민중이다. 겁도 없이 죽음의 경계를 지우며 실존을 넘어선 민족혼. 이재명 정부의 K대한민국은 지금 K-팝, K작가 한강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과해 세계사적 혁명지 K광주를 낳은 토대 위에 당당히 서 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뜨겁고 끈끈한 무기, 우리의 민중 역사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로 실핏줄을 잇는다.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의 뿌리, 민중의 거대한 물살, 민족혼으로 친일의 벽, 분단의 벽을 뚫으러 우리는 간다. 사면초가 강대국의 방해로 꽉 막혀 아주 작아진 구멍 속으로 평화와 공존의 가느다란 시를 길게 잇고 이어 남북으로 찢어진 이 땅을 꿰매려고 우리끼리 손잡고 바늘 뒤로 들어간다. 허벅지 힘 꽉 주고 태권국 앞에서 허리 쭉 편 길쭉한 땅, 통일 역사를 낳으려고 가난한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백남기 시인님 독립운동의 접두사 독립운동과 기름 시선에서 도작한 시 백정기 낭독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접수사 기림 시선 1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무사 중에 한 분, 구파 백정기 유사에 대한 시입니다. 백정기, 동학의 땅에서 태어난 근본이라 그러했을까. 천석군의 사이로 집 단속하며 누릴 일이지. 일경을 두들겨 패고 도쿄에서 1항10사례를 실패하는 북경으로 건너가 스승 오당 선생과 동기들을 만나 한솥죽을 끓이다 스승의 암살범이자 밀정 끝끝내 찾아내 자백받고 교살하였다. 김원봉, 유자명과 함께 의열단 총 참석 후 의열단이 정치적으로 노선을 틀자 광주에서 상해 1200km를 혼자 걸었으니 몇 날 며칠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돌아온 그 뒤로 구파는 의열단과 멀어졌다. 그렇게 당도한 김구 선생의 집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투사들의 철칙, 그 기록은 없다. 김구 선생의 소개로 얻은 전차 매표원 자료와 김원봉 지인이 있는 상해서쪽 철공장에서 폭탄 제조 기술을 배우며 또 노동자로 안군군이 내어준 전방에서 밤새 아이스크림을 저었던 그는 생계를 떠하는 동지들의 가장이었다. 홍구공원 천장절 윤봉길의 고사는 성공하였고 터뜨리지 못한 또 하나의 도사 폭탄이 있었으니 백정기의 내관에 터진 절통하며 두 개의 폭탄이 다 터졌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한 밀정은 독립투사보다 얼마나 더 많았던가. 철저히 기획된 모략과 밀정에 농락되었던 6.3정 위고
6.1문 공사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강훈 원심창 동기들과 체포된 마지막 거사. 일본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과 목적, 그 의의를 진술하는 데는 조선말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조선말 통역사를 입회했을 것을 요구한다는 법정에서 대교사의 호령으로 판사와 공방 끝에 관철되었다. 그러나 소외된 동지를 들보다 전염된 대결핵으로 조국의 독립보다 먼저 찾아와 빼앗긴 붉은 손. 나가사키 형무소 참바닥 배고파 39세 1934년 6월 5일 밤 11시 옥사. 유산이라곤 20년간 고향집 실용에 먼지 쓰고 있던 일반어판 세계 사상 전진 몇 권, 그마저도 일경이 불질러 버렸고 고단 여사가 보관한 편지 흔적이 전부라. 해방 후 8개월 흑우에 든 동지들은 김구 선생의 부름으로 유의를 찾아 봉안하였으니 독립된 조선 땅 어디든 무덤에서 꽃 한 송이 놓아달라던 대교사의 위원대로 대한민국 현창공원에 누우셨으나 오늘 밀정의 후손들이여 들으라. 100만 년을 살아도 염치 없는 아나키스트 후예들은 장렬한 고독과 도저한 죽음을 살아낸 투사들에게 응징을 구하는 밀서를 올리고 또 올릴 것이다. 앵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너무 감동적입니다, 선생님. 네, 다음은 양기창 씨님, 자작시 그곳에 가고 싶다, 낭독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뉴스 하나 들었는데요. 윤석열이가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이 윤석열이를 봐주다가 안양교도소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는데요. 제가 지난 5월 15일 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사를 하는데 안양교도소에서 있을 때 썼던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비행기도 떠나보내고 배도 떠나보내는 시인으로 돌아가려 했던 아침이었다. 연악산 위로 연착륙하려는 김포공항의 비행기가 흡사 태양의 흑점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지리 풍운 상홍동, 지리산의 풍운이 일어 기러기 때 흩어지니 빗정골에 가고 싶다. 권총 두 자루와 한시가 적힌 수첩이 이현상 사령관 품에서 나온 날, 반야봉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되고 흑점의 부하로 기러기 때 날아올라 벽서령에 뜬 초등딸 향도 삼아 한대 비행을 한다. 세상은 초등딸 같아서 보이는 만큼 전부가 아니었는데 밀고 당기고 지리산이 일어나고 작용 반작용의 세포 분열로 정령오늘 또 모양의 손톱이 살아나고 장세기를 지나 빙하기를 지나 원시에서 너의 시대에 거쳐왔지만 임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나의 사상의 거처는 마지막 분단으로 남은 한반도에서 허리 잘린 절규를 한다. 비행기도 떠나보내는 여기는 안양, 배도 떠나보내는 시인의 바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채창살 넘어 먹는 나무 가지끝마다 환하다. 갇힌 내 손톱과 발톱에 옮겨 박혀 반짝이며 무엇을 구원하려 밝히는가. 강철 세입보다 찬란한 꽃망울, 봄이면 탐스러운 한밭꽃으로 피어나겠지. 그 한밭꽃 여름 지나도 지지 않는 꽃,
지리산에 가고 싶다. 일정골 이현상 사령관 품에서 나온 한시. 지리 풍은 당홍동, 복검 천리 남주월, 일념 다시 피조국, 평유 망갑 심유혈. 지리산에 풍운이 일어 기러기 때 흩어지고 검을 품고 남쪽 천리길을 달려갔구나. 내 한시인들 조국을 잊은 적 있었던가. 가슴에는 철에 가고 심장에는 끓는 피 있네. 예, 정소절 선생님 나오셔서 민족의 참꽃 진달래 낭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온 정서철입니다. 이 시는 지난 작년에 3.1 만세혁명 100주년의 벽시입니다. 근데 저번에 재작년인가요? 제가 제 기린 시선에서는 신앙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짧아 저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이 광복 80주년이라는데 진정 광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도 반민족 외세 찬탁 장당들이 광화문을 점거하고 7일 어게인 천미 반미 포에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알래스카에서는 미러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한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폐당사국 우크라이나의 자리는 없다 합니다. 다 알지요? 이 나라를 갈라놓은 원흉의 1945년 미소영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딱 그랬습니다. 광복 80주년이라 별길을 흔드는 우리 손들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곳에다 피를 뿌리신 수많은 동지투사 영혼들에게 면목이 서질 않습니다. 광복이라며 태극기를 좌우로 흔들 일이 아니라 그 태극기 높이 치들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럴 때인 것입니까? 임 선생님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과 동의하겠습니다. 예, 제 절시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민족의 참꽃 진달래. 봄은 그냥 오지 않았다. 살에는 고통과 심장 타는 울분으로 왔다. 산에서 들에서 달래달래 퍼진 외침 그 함성으로 왔다. 멍울멍울 치던 어분 그 피눈물로 왔다. 살찌낀 뚝뚝 핏물로 왔다. 휘붉게 단대바람 모래 터진 그 핏돌로 하여 피로서 참결의 배달민족의 신박동이 되어 당군영 만리강산에 비로소 굽어 나오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 낭송도 들었고요. 다시 한번 구호를 크게 그날의 함성처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숙 선생님과 김은기 선생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아까 외쳤던 구호 5개 다시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을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더 잘하실 수 있지요. 네, 마지막 3번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목이 별로 큰 소리를 안 했는데 목이 탔었어요. 광복 80년에 친일 문학상 웬 말이냐? 한일문학 바로 세워 통일문학 꽃피우자. 뉴라이트 청사하나요 민족문학 정립하자.
정립하자! 일제부역 친일잡것 교과서에서 추방하자! 내란 세력 발본 세건 한반도 통일 앞당기자! 앞당기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부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없습니다. 의라차차입니다. 민족문화연구회 이래서 의라차차 3번. 민족문화연구회 의라차차. 아 진짜 꿈입니까? 요 의라차차 할 때 다른 사람 얼굴 가리면 안 돼. 요 정도로 의라차차는 다른 사람 얼굴 가리니까. 다시 민족문화연구회 의라차차.